엄마도 선생님이다. 오늘은 아빠도 선생님이다. 매주 수요일 도치맘 그리고 시투엠 그리고 필잼 카페가 함께하는 수학 라이브 방송 커다란 박수로 64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이온희 멘토님께서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하루 땜빵으로 산 같은 산의 프로 댓글러 조성기가 오늘 방송을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입장하고 계시는 엄마쌤 여러분들 잠깐만 확인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사전에 고지 드린 것처럼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모시는 우리 사고력 수학의 창시자, 그리고 멘토 중에 멘토,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수학 개발자 한원조 대표님 모시고 우리 어머님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고력 수학, 사고력 수학은 뭘까? 그리고 사고력 수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 모실 거니까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저희 좋은 소식부터 전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수학독해 공동구매 오픈됐습니다. 수학독해 공동구매 오늘 오픈됐고요. 좋은 소식 있더라고요. 수학독해 오늘 수학독해 첫 번째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트 구매하신 분들께 추가로 배송이 함께 될 겁니다. 공동구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수학독해 관련된 질문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여전히 단계 선택. 단계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학년보다 처음 시작하는 아이라면 자기 학년보다 한 단계 낮춰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많은 분들의 경험인데 실제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아이들한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재미,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었을 때의 성취감, 이런 것들을 쌓아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학년보다 한 단계 낮춰서 선택해 주시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적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연산, 도형 하고 있는데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 순서에 대한 질문도 많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은 연산하고 병행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보다는 연산보다 앞쪽에 사실은 해주는 게 저는 더 추천드려요. 연산을 스킬적으로 다뤄주기 이전에 수학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문장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연산을 접한다면 훨씬 더 아이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수학독해 오늘 오픈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큐보이드. 지난번 처음 런칭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교구인데 전개도 퍼즐 교구입니다. 전개도 퍼즐 교구 이렇게 생긴. 이번 주 토요일 11월 7일 이번 주 토요일 날 큐보이드 오픈합니다. 전개도 교과 과정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 좀 고학년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실제로 공간 감각이 자랄 나이, 그 시기에 충분히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을 준다면 전개도 문제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큐보이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전개도에 대한 자신감들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개도를 해결하는 퍼즐 우리 큐보이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픈하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좋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진행이 서툴러서 질문들 다 일일이 체크 못 하는데 제가 한번 쭉 질문 보면서 틈틈이 챙겨보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커다란 박수로 모실까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학 개발자, 그리고 사고력 수학의 창시자, 그리고 멘토 중에 멘토, 우리 한원주 대표님 커다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우리 엄마쌤 여러분께 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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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이맘때쯤 우리 이온희 멘토님 그때는 아프셔서 맞아요. 아프셔서 저희 둘이 또 땜빵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이온희 또 교육하셔서 또 땜빵 방송을 하게 되네요. 1년 만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한 번씩 땜빵. 이온희 멘토님이 자리를 비워야 한 번씩 이런 시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방송 주제를 먼저 띄워놓고 많은 얘기들 들어보니까 사고력 수학에 대한 두려움, 공포, 기대 이런 것들이 함께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고력 수학하면 일단은 어렵다. 또는 교구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재밌다. 근데 누구나 하고 있는데 나는 사고력 수학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우리 아이 뒤처질까 봐 두렵다. 뭐 학원을 보내자니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궁금증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네. 지금 그동안 그 우리 2000년 초반부터 CMS 그리고 소마라는 학원 프로그램 개발하셨고 그다음에 1031 지금은 이제 필지 수학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이후에 팩토 그리고 노크 지금 디귿돌에 판매하고 있는 최상위 사고력 이런 거 이제 쭉 사실은 풀어보셨잖아요. 네. 개발하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엄마들이 그 부분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홈스쿨링 과연 사고력 수학으로 가능할까? 이런 얘기들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 제가 이제 도치맘에서 이제 봤는데 네.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을 이렇게 좀 이렇게 소구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교재로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고력 수학 교재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부모님 보시기는 이게 뭐 어떤 책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죠. 잘 모르셔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준비한 것들은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사고력 수학을 집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봐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고력 수학 하면 실제로 이제 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이게 생각나는 게 뭐 소마, 뭐 CMS, CMS 뭐 등등 있죠. 네네. C2M도 있고, 예, 있습니다. 시스템 클래스, 시스템 RAT.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력 수학 교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 많이 알고 있는 뭐 팩토가 있네요. 팩토 다 아시죠? 팩토. 네, 팩토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영재 사고력 필즈라는 책이 있어요. 필즈. 요즘에 대치동에서 아주 크게 이제 떠오르는 학원이죠. 예, 필즈 클래식이라고 하는 학원인데, 네네. 물론 거기에 있는 그 저번에 우리 강의도 하셨죠. 정혜진 부원장님이 요거를 좀 쓰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영재 사고력 필즈가 입문이 드디어 나왔고요. 네, 나왔고 입문. 그리고 원래 있는 필즈 수학이 있고. 입문이 상중하로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책이 우리가 지금 103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네, 103을 많이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노크죠. 노크. 천재교육에서 판매하고. 천재교육에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도치맘에서도 이제 공부를 자주 하고 하는 제품이죠. 그 노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최상위 사고력이라는 게 나왔죠. 디딤돌. 디딤돌 제품입니다. 다 대표님 쓰신 교재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사고력 수학은 다시는 안 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제가 쓸 게 아니라고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쓸 예정인데 일단은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이 팡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팡세가 이제 생각하는 사람의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한 12월에 지금 낼 예정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사고력 교재는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5가지가 사실 대표죠. 대표. 그리고 이제 대부분들은 다 이거를 학원에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부방 아니면 엄마가 직접 가르치기도 하는 이 제품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찌 보면 가장 이렇게 뭐 대표적인 책들이죠. 이 5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이 5가지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이고 어떤 게 어렵고 어떻게 되고 뭐 알 수가 없죠. 선택하기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보면 이 5가지가 사실 보면 사실 제가 이게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렇죠. 제일 잘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5가지 책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이 순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놓은 겁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필즈, 팩토, 1031, 로크, 재상이, 사고력, 팡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순은 뭔가 하면 이렇게 제일 먼저 개발한 순 정도가 될 겁니다. 순서가 나왔을 거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제가 이렇게 학년으로 이렇게 쭉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초1부터 초5까지가 이렇게 돼 있고, 팩토 같은 경우에는 6세부터 초6까지가 돼 있고, 1031은 초1부터 초5까지가 돼 있죠. 네네. 노크는 7세부터 이렇게 4학년까지 돼 있고, 4학년까지. 재상의 사고력은 7세부터 6학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팡세는 6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학년별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책들이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어떤 거는 2권이고, 어떤 거는 8권이고, 어떤 거는 뭐 6권이고, 뭐 이렇게 막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제일 양이 많은 게 노크입니다. 노크. 8권짜리죠. 8권짜리죠. 네. 그래서 이제 이 7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라고 돼 있었는데 그 5단계라는 그 뜻이죠. 네네네. 5단계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실제로 이제 각 그 영역별로 한 권씩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이 영역이 이제 측정 수, 측정 평면 도형, 해결 전략, 연산 규칙, 입체 등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이 각각이 한 권씩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영역별로 한 권씩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분량이 꽤 많아요. 많죠. 네, 꽤 많아요.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데 일단 뭐 나중에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노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이 많다. 그리고 이제 7세부터 4학년까지 정도로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하면 이제 이 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프리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고 곧 나올 예정이죠. 곧 나올 예정. 그리고 노란색은 곧 나올 예정이라는 책들인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인문은 이렇게 상중하가 3권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초급, 중급, 고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건 두 각각 권씩. 2권씩이죠.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권씩이라고 하더라도 양이 꽤 적은 게 아니죠. 페이지 실제로 이제 수가 책 페이지 수도 두껍기도 하고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팩토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 1031을 사실은 이게 시메스 책이죠. 네, 시메스에서 최초에 그렇게 됐다가 뭐 좀 이야기는 좀 긴데 빼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팩토라는 책은 이제 제가 이렇게 썼을 때 실제로 이제 제일 먼저 개발한 것들은 이제 이 4, 5, 6학년부터 개발을 했었어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뭔가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리 탐구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퀴즈를 개발하고 맨 마지막에 킨들을 개발하게 된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킨들은 4권이고 퀴즈 같은 경우는 그 6권이죠. 네네네. 6권이 되고 원리 3권. 원리 탐구도 6권씩이 돼 네네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다 2권씩 돼서 4권씩이죠. 기본 네네네. 실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31은 실제로 이제 그 프리 입문 이렇게 돼서 각각이 4권씩 돼 있는 구조가 돼 4권씩. 있고요. 그다음에 노크는 8씩 구성이 돼 있고 최상위는 각각이 2권씩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학기별 교재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하면 실제로 이제 보면은 양이 제일 많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 노크일 겁니다. 노크. 양이 가장 적은 것은 최상위 사고력이죠. 네네네. 이건 왜냐하면 학기별로 딱 한 권씩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양이 가장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즈가 그다음에 양이 좀 적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팩터하고 1031은 그 양이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단 양으로만 따진다고 하면은 뭐 이렇긴 하지만 일단 이제 더 중요한 건 난이도 같아요. 난이도. 맞습니다. 난이도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자,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개발했던 이 필즈라고 보시면 이 필즈가 사실 최초에는 이제 이름이 1031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1031 다시 차후에 개발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옛날 1031 책 있죠. 그때 이제 이 필즈를 개발할 때 사실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즈를 최초에 이제 개발할 때 그 1031이죠. 그때 네네. 개발할 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뭔가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고력 수학책이라는 게 없었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먼저 한번 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1031이라는 교재가 원래 컨텐츠가 지금은 필즈 수학으로 와 있고요. 그리고 CMS에서는 1031이라는 교재를 다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 대비 교재는 지금은 필즈 수학 컨텐츠로 와 있다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개념을 정리해 드리는 게 좀 네.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필즈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개발할 때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고력 교재가 사실은 이제 학원 교재로만 그 당시에 있었고
그렇죠. 실제로 시중 출판물이 없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사거리 학원을 보내려니까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제가 그 사거리 학원을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거를 이런 컨텐츠들은 좀 공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에 나오고 나서 많이 잘 팔렸죠. 많이 잘 팔렸습니다. 많이 잘 제가 팔렸고 그다음에 그렇죠. 우리 저희다가 팔고 네네. 제가 개발하고 그때 네네. 이제 그때 정말 이게 고생 많이 했죠. 그때 이제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게 이 책을 사실은 보면 이게 사고력 그 학원에 있던 그 사고력 컨텐츠를 실제적으로 이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가장 컸어요.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오픈되지 않는 컨텐츠들을 그렇죠. 네. 전국에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그렇죠. 컨텐츠를 제공해서 네. 그 아이들 준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네네. 네네. 네. 그런 의도를 이렇게 썼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사고력 수학이라는 걸 좀 알긴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크게 보면은 사실 머리를 쓰고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필주 수학이 사실은 쉽지 않은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쓰려고 이렇게 이 책을 썼을 때 그 느낌이라고 했던 것들은 뭔가 하면 저는 이제 그 이렇게 굉장히 낯선 문제들을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냈어요. 풀어내고 그 사고와 그 패턴들을 이제 제가 주려고 했던 거지. 그 아이들한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이 필즈 수학조차도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냥 따라 푸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어찌 보면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내고 그런 알고리즘을 찾는 수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썼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걸 그대로 유형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따라 풀게 되는 그런 식의 이제 이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팩토를 개발할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팩토와 어찌 보면 그 이때 이제 필주수학의 큰 차이가 뭔가하면 한번 보세요. 팩토는 표지만 봐도 다르죠. 좀 가벼운 느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팩토를 개발할 때 이제 생각했던 형태들은 뭐였는가하면 이 캐릭터를 애들 캐릭터를 크게 만들었어요. 네네. 캐릭터를 했는데 이때 했던 것들은 아이들이 손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하든 간에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손이 가서 풀 수 있도록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재밌게 가고 그다음에 손이 가고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팩토라는 책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필즈보다는 좀 쉽게 네. 그리고 애들이 조금 더 손이 가게 이게 필적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손이 가게 그리고 애들이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 팩토라는 책을 이렇게 기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팩토라는 책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뭐 3, 4년 이 걸쳐서 하다 보니 사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떨 때는 기본과 실전이 있고 원리 탐구를 갖다가 퀴즈를 갖다가 킨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그래서 바뀌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목표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필즈보다는 팩토가 조금 더 쉬워요. 난이도로 쉬워요. 좋냐면. 근데 사실 보시면 이게 기본 실제 4, 5, 6학년은 안 쉽습니다. 이거 왜냐면 제가 최초로 썼거든요.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쉽게 하자 해서 사실은 이제 이 그 원리 탐구부터는 좀 쉽게 갔죠. 네네. 그리고 이제 킨드는 가장 쉽게 갔죠, 제가. 네네. 킨드는 사실은 이제 완전히 그림책을 제가 생각하면서 만든 책입니다. 네, 그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팩토가 이제 어찌 보면은 요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1031은 사실은 뭐 이건 제가 이제 개발한 것들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필즈를 하면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이 예전의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크로 가봅시다. 이 다음에 노크는 이제 제가 천재교육이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던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노크는 이제 더 한 거죠. 이거는 이제 뭔가 팩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혼자는 못 풀어요. 애들이 여전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크 같은 경우에는 더 쉽게 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더 쉽게. 그래서 이제 이 노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노크에 해당하는 이제 드디어 스토리를 넣었죠. 제가 이제 자,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토리를 넣고 캐릭터를 넣었습니다.
스토리를 넣고 그리고 이제 이때 요괴들도 집어넣고 이 요괴들 이름도 다 집어넣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집어넣고 요괴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영역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때 제가 좀 욕심이 생겼던 거라고 해야 되나? 이 노크를 쓰면서 사고력 수학을 한번 정리를 하자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이 체계들이 다들 좀 이렇게 서로 다 다르긴 한데 노크를 통해서 이제 사고력 수학은 이런 식의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학년별로 이 8개 영역으로 다 쪼개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내용들을 사실은 총 집대성한 거죠. 그러다 보니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쉽게 쓰려고는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캐릭터 넣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도 좀 쉽게 하고 스스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라고 했지만 좀 양이 많아져서 애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일단 잠깐 정리를 한번 간단히 네, 해볼게요, 네, 대표님.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사고력 수학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1031이라는 교재 지금은 필주로 와 있는 1031이라는 교재를 전체 아이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개발하셨는데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어렵다기보다도 이게 이제 변질이 돼서 애들이 직접 풀지 않더라. 직접 풀지 않고 외우더라. 그렇죠. 외우더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손이 갈 수 있게끔 좀 쉬운 컨텐츠를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팩토를 개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토도 여전히 어렵더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은 좀 더 쉬운 그 스토리도 넣고 그리고 캐릭터도 개발하고 해서 조금 더 아이들 손이 갈 수 있는 교재로 그리고 8개 영역 수화연산, 수화숫자, 측정 8개 영역으로 학년별로 쭉 잘라서 그렇죠. 사고력 수학을 집대성하는 게 일단은 노크네요. 네. 그러다 보니 노크는 일단 양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네. 참 그 다음에 개발한 게 최상의 사고력입니다. 그럼 최상의 사고력. 이 최상의 사고력입니다. 지금 이제 이 양이 확 줄었죠. 양이 이제 두 군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상의 사고력을 개발할 때 이때 이제 이 책은 이제 물론 이제 그 딤돌 회장님이랑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때 최상의 사고력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일단 양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역시나 이제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얘기를 하지만 사고력 수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자체는 스스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두 사실 당연히 수학은 다 그렇게 가야 되지만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가르쳐주고 그거를 외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잘한다고 하면 그걸 확장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하는 그 문제 해결력 그리고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이 별로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이 최상의 사고력에서는 완전히 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모든 책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그냥 다 똑같아요. 보통의 책들은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연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확장을 하죠. 그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모든 책들은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선생님이 풀어주고 그걸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힘을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뭔가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이제 수업하는 자체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네요. 선생님을 이제 쳐다보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선생님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올라와 있으면 아이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렇죠. 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한번 가르쳐 주면 그게 따라서 연습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 좀 더 확장하고 이런 식밖에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유제, 응용, 심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아는 상태에서 계속 확장만 하는.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최상의 사고력은 그 틀을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최상의 사고력은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제는 같지만 이 문제가 네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연습 확장이라는 그 틀을 깨버렸어요. 생각하라고 한 거네요. 그렇죠. 무조건 생각해라. 그러니까 1번부터 해서 이 문제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풀려고 하면 그래서 굉장히 이 책은 어찌 보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왜 가장 어렵나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네. 사실은 이제 뭔가 하면 문제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력 수준의 문제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뭔가 하면 계속 낯선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사고력 수학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뭔가 하면 낯선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적에 가장 충실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은 그 각각이 다 낯선 문제가 나와서 아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책이 되는 진도가 안 나가겠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보면은 가장 어찌 보면은 사고력 수학의 이제 본질을 만든다 보면 이 책일 거고 네네. 어? 네. 그렇지만 이제 애들이 쉽게 다가가지 않는 어려운 책이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난이도상으로 이렇게 책을 쫙 본다면 최상위 사고력이 제일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에피소드가 뭔가 하면 이 책이 최상위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책이 최상위 책이 참 많이 팔리잖아요. 네네네. 모든 책이 다 네네. 팔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쓰셨겠네요. 그 우리가 이제 딘돌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하면 최상위보다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아, 문항이. 최상위 수학보다는 더 어려워져야 그렇죠,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진 것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원했었던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아니면 위에 걸 보고 이게 그 따라하는 형태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문제들 도전하게끔 하는 문제들을 저희는 이 책에서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어찌 보면 난이도상으로는 최상위 사고력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낯설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가장 낯설.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낯선 문제를 굉장히 다르게 다양하게 비춘다라는 네. 책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책은 가장 어려운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보면 이제 필즈 수학이 어렵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1031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팩토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노크입니다. 순서라면 녹화가 제일 쉽고 그렇죠. 팩토가 그다음 쉽고 이렇게 네.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순서는. 이 순서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팡세가 있네. 네네네. 방세 팡세는 가장 쉽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쉽게 쓸 겁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이 이제 시작이라고 했는데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쉽게 아이들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게끔 쓰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팡세도 대표님 6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렇죠. 플라토랑 동일하게 4권씩. 그렇죠. 똑같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더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팡세 같은 경우에서는 주제가 완전히 이 앞에 거는 사실은 다 똑같아요. 주제들이. 네네. 이게 4대 영역, 6대 영역 책을 했지만 이건 뭐 제가 작가 잘 압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영역들 자체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게 구분하고 이걸 책의 구성과 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실제로는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책들의 내용들은 거의 다 같습니다. 거의 다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팡세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게 썼습니다. 이제 이 책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사고력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실제로 조금 다른 형태의 패턴과 유추, 카운팅, 논리 퍼즐로 이렇게 내용돼 있고요. 진짜 순수 사고력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20년의 집대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 세상이 바뀌었다고 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뭔가하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이게 생각되는 게 저는 이렇게 봐요. 시험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실 조이사는 언제 공부했어요? 수학 공부? 시험 볼 때 공부했어요. 저는 그 시험 칠 때와 시험 치기 전과 시험 친 후에 수학 실력이 차는 저는 엄청났어요. 아, 그전에 하나도 모르다가 네네. 시험만 치고 나면 정말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이 사실은 굉장한 그 학습의 동기가 되는데 동기가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네. 이 실제 동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은 시험을 안 칩니다. 네, 중학교 단원평가. 1학년도 안 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뭔가 하면 시험이 동기가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네네네. 실제로 뭐가 돼야 되나? 재미와 성취입니다. 재미와 성취. 재미와 성취.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거를 함으로써 점점점 자기가 잘한다 그렇죠. 느끼는 잘한다는 것들. 이런 느낌들을 가질 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재미와 성취가 동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지금 같이 이제 어찌 보면 사고력도 어찌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풀고 그 속에서 재미있게 느끼고 그래서 성취가 되는
그런 것들이 돼야지 된다고 보는 거예요. 플라토 그게-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플라토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스스로 좋아서 책을 풀고 그래서 좋아서 매일 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그 된다는 거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이제 여기에 사실 보면 이런 책들은 조금 다른 용도가 되는 거죠. 다른 네네. 용도. 목적이 좀 실제로 다르네. 이제 이런 책들은 뭐 뭐라고 해요? 사실은 영재교육 시험을 영재교육 친다든지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뭐 영재학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목적이 달라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냥 뭐 이왕 나온 김에 이제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저희도 이런 방송을 하지만 네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영재교육 선발반부터 바뀐 거 아시죠? 아, 그러니까 영재교육 선발반이 옛날에는 시험을 치고 했잖아요. 네 모여서 다 그렇죠. 시험을 보고 면접을 이제는 안 보고. 그래요. 이제는 아니 물론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네. 뭐 서울교대라든지 몇 군데가 이제 그다음 고대도 그렇게 있고 사실 보면 서울교대가 이제 사실 시작을 했었는데 네. 고대가 제일 먼저 시작했죠. 그다음 네. 서울교대 같은 경우 시험 치는 방법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6차에 걸쳐서 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듣고 리포트를 내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온라인에 문제를 주면 자기가 풀어서 제출해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이렇게 제6회 온라인 교육 평가 과제예요. 여기 같이 좀 보여주시죠. 대표님. 이게 이제 2021학년도 서울교대 선발평가 제6회 1회부터 6회까지 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온라인 수업도 안 해.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봐야 돼.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서 보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 활동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이게 어떻게 보세요? 1시간 동안 시간을 재면서 스스로 풀래. 그래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래. 그리고 그 마지막 문제는 동영상을 찍어서 5분 만에 올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과제를 해야 되는 형태의 그렇죠, 문제도 그렇죠. 풀어보고 그럼 엄마가 다 해주지 않을까요? 엄마나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도 도와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실력이 물론 부모는 못 도와줍니다. 문제가 부모님은 못 풀어요. 부모님 못 부모님은 푼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도와주겠죠. 근데 네네네. 이제 그렇긴 한데 선생님도 엔간하면 못 풀걸요. 엄마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애들이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거를 면접을 좀 한대요. 그래서 저기 확인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실제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면접 과정은 실제로 아이들이 낸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걸 통해서 당락이 결정나겠네요. 네, 이걸 보면서 실제로 했나 안 했나 확인하겠죠. 네. 확인하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한번 보시면서라도 이 문제가 좀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즘 학년 부분이 이건 3학년부터 칠 수 있는 거죠. 네네. 3, 4, 5학년이 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데 쭉 보여드렸는데 공간에 대한 문제들하고 이런 것들이 많네요. 그냥 사고력 문제입니다. 사고력 문제.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려고 하면 실제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 책들을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야기 드립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여기 있는 문제들을 같은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은 다 낯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낯선 문제들을 자기가 어떻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덤벼들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힘을 길러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교과랑 다르다는 거죠. 교과에서는 같은 문제만 나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교과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 절대로 다른 문제가 안 나와요. 그건 왜냐하면 형성평가하고 자기가 배운 걸 치는 시험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 문제들은 자기가 이제 열심히 따라 풀면 돼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들은 절대로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사고력 학원 좀 오래 다닌 친구하고 네네네. 문제라는 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안 배웠어요. 충분히 사실은 생각하는 훈련을 해놓은 아이들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데 그렇죠. 선생님 안 배웠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대표님 표현이 딱 그거 같아요. 많은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낯선 문제가 나오면 도전하지 않고 그렇죠. 안 풀어봤어요라고 얘기하는 그게 딱 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문제들 다 그런 문제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중에 스스로 하는 것들 네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쉬운 문제가 필요해. 아. 쉬운 사고력 수학이 필요한 거죠.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저희가 이제 사고력 수학의 시작이라고 해서 팡대라는 책을 이렇게 내려고 하는 거죠. 12월 달에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에 정말 이걸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 괜찮나요? 팡세 이름 괜찮은지 댓글 달아주세요. 네네. 자 그러면 대표님 그 우리 아, 원래대로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책을 이렇게 우리가 학년을 선택할 때 네네. 되게 좀 중요하게 되는데 네. 일단 우리가 1A라고 쳐봅시다. 1A. 예? 그러면 이제 어디든 간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P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주로 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리스쿨. 주로 이제 7세를 많이 네네네네.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킨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좀부터 굉장히 웃긴 이야기긴 한데 유아유치. 그러니까 그 킨드를 이제 뭐 저희가 뭐 제가 줬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네. 근데 이제 그냥 6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네. 실제로 뭐 7세라고 치는 것도 하면 되고 P라고 하는 건 프리스쿨이기 때문에 주로 7세. 7세를 얘기하는 네네. 겁니다. 그다음에 1, 2, 3, 4, 5, 6은 당연하게 A B C D E F. A, B, C, D, E, F 1학년, 2학년, 3학년, 당연히 5, 6학년이 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게 이거예요. 2학년 2A라고 치면 네네. 2학년이라고 치면 이게 과연 2학년일까요?라고 물어보는 거지. 아, 실제로 이거는 2학년이 아니라 2학년 과정을 다 배웠다는 가정하에서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2, 3학년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고력 수학은 사실 보면 그래서 사고력 수학은 자기가 배웠던 기본 지식들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사고력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 기본 지식들, 연산 실력, 그다음에 교과 지식들이 있어야지 그걸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그 1A라고 치면 1학년 과정이 뗀 거예요. 아, 네, 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B 단계는 네, 그러니까 교과 과정 2학년 과정을 충분히 그렇죠. 숙지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년과 상관없이 그렇죠. 그 교과 과정을 이해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택 과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우리가 A, B, C, D, E 뭐 이런 거 다 선택할 때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네.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면 우리가 이제 2학년 과정이라고 친다고 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 앞에 연산, 그 다음에 이제 도형,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에 교과 이게 되어 있고 사고력 수학을 맨 나중에 하는 형태예요. 맨 마지막에. 그럼 기본적으로는 연산, 그렇죠. 그리고 공간 감각인 도형, 그렇죠. 그리고 요걸 좀 확장시킨 서술형 문장제를 대비할 수 있는 독해. 그렇죠. 저는 서술형 문장제가 아니라 독해라고 독해. 봅니다. 네, 독해. 그러니까 독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 사실은 이제 뭔가 하면 그러니까 수학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기호화거든요. 네네네. 추상화시키는 거고. 네네.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언어를 수학적 언어로 바꾸는 게 사실은 그 어쩌면 수학인데 그 수학적 언어를 해석하는 게 독해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독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는 수단이에요. 실제로 이제 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할 줄 알아야 되고. 스킬이라고. 그렇죠. 네네네. 되고. 도형은 도형 감각을 가져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도형 감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 머릿속에서 이거를 저기 막 그 자르고 뭐하고 그걸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막 거죠. 돌려보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네네. 그게 이제 도형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네네. 공간 감각이 그고 독해라는 것은 기호를 이제 언어로서 바꿔주는 거. 네네네. 그걸 이해하는 것들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교과는 기본적으로 연산과 같은 지식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개념과 원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여섯 바탕 속에서 사고력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또 사고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패턴. 패턴. 그러니까 예측. 추론이라고. 예.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초등에서는 그렇지만 중등에서 사실 배우는 함수 있죠. 네네. 그게 다 추론인 거죠. 미분적분 뭐 이게 고등학교 다 올라가는 게 다 추론이에요. 추론. 다 유추고 추론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사실 말을 하고 있는 사고력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초등 때 사실은 어찌 보면 사고력을 왜 하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걸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고력 없이 그냥 막 하다 보면 갑자기 함수의 규칙 예측 이런 게 나오면 잘 못해요.
외우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고력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 어찌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추론과 규칙을 위한 것들이에요. 이게 황새는 사실은 거기에 특화되게끔 만들어. 추론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런 수학 식으로 추론. 네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교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됐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기 학년 거에 그게 떼고 나서 하는 게 가장 맞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교과 같은 경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연산하고 도형하고 독해는 이제 미리 하는 거고 네네네. 그 다음 이제 교과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과에서 사실은 이제 뭔가하면 이 심화 정도를 이렇게 뗐다고 치면 심화 정도 를 뗐다고 네네. 치면 자 이걸 하면 된다 이렇게 네네네. 이 정도 요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심화를 자기 잘한다고 치면 재산의 사고를 확 가도 돼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요렇게 했을 땐 영재교육까지 대비되는 책들이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응용 정도 풀고 네네. 이 사고력을 좀 어릴 때부터 좀 잘 길러서 이렇게 습관을 길렀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요렇게 물론 이제 아래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 같은 경우도 5, 6학년 단계가 없잖아요. 네네네. 이거 4, 5, 6학년 단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팩트는. 이러면 안 해줄 줄 알아서. 네네. 이제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좀 쉽게 이걸 가져야 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사고력을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쉽게 서로 처음 접하게 하기에는 이게 가장 좋은 형태가 될 겁니다. 재미와 그렇죠. 성취를 줄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리해 보면 연산, 도형, 음. 독해 이게 기본이 되고 거기에 교과 과정의 기본과 응용을 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사고력 수학으로 단계를 그렇죠. 차근스럽게 진입을 하는데 교과 과정에 그 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이렇게 쭉 사고력을 진입하는 게 낫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시간이 금방 가죠. 시간이 금방 그래서 갑니다. 이제 제가 이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돼. 네네.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그 사고력 수학 언제부터부터 하실 건가요, 대표님? 아니면 그러니까 언제부터는 이제 그냥 빨리 하면 됩니다. 네네. 네, 일단 지금이 가장 빠를 그, 때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네네네. 그 이거 말고 이제 가장 이제 하는 게 이렇게 교재 선택 부분들은 내가 좀 이렇게 충분히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런데 자료는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자료는 도치막 카페하고 필지문 카페에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보통 이거예요. 사고력 수학은 어려운데 네네네. 엄마가 가르칠 수 있을까? 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학원 보내야 되나? 그렇죠. 이런 고민이 가장 크실 네, 것 같고요. 네. 엄마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풀어줘야 되는데 네. 저번 주에 이제 고신 대표님이 강의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고신 대표님이 그 어떤 지난주. 애들을 네네. 어떤 애들을 가르쳤는가하면 네. 그 경기고학교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재 실제로 부장님이셨고. 영재 부장님이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IMO 출전한 애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과연 가르쳤을까요? 가르치진 않고 관리. 아니 실제로 고신 대표님 수학은 잘하시지만 네네네. 걔들보다 못해요. 아. 당연한 거예요. 그 걔들 애들 얼마나 잘하는데 네네. 절대로 애들을 못 쫓아가요.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걔들이 훨씬 잘하죠. 수학은. 네네. 근데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질문을 안 가르쳤다고 합니다.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 뭘 했는가 하면 문제만 줬대요. 문제를 주는 건 어떻게 줬는가 하면 뽑아서 애들이 푸는 거예요. 애들이. 도전할 만한 문제들을 찾는 게 그렇죠. 애들이 푸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가르칠 수도 없었고 네네. 그리고 가르칠 이유도 별로 없는 거지.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보세요. 이게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사고력 수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제가 이제 1031 그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애들이 푼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또 하나 이제 그걸 보면 애들이 틀리잖아요 문제를. 네네. 그러면 그거를 진짜 알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틀린 문제를 알 때까지. 그래가지고 또 비슷한 유형을 풀려요. 이 문제 틀렸으니까 비슷한 문제 풀어봐. 그렇죠, 그렇죠. 이거 틀리면 또 비슷한 문제 네. 풀어봐. 알 때까지. 그걸 왜 하냐는 거지. 알 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영적인 문제를 그렇게 풀어서 넣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뭔가면 그 가르쳐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풀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물어볼 거 아니야. 네네. 근데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이제 한
훌륭한 학부모가 있었는데 그 학부모가 딱 이렇게 했어요. 애들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이렇게 했대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애한테 이렇게 책을 풀렸대요. 우리가 뭐 어떤 순간에 네네. 책을 이렇게 줬대요. 그러면 애가 이제 풀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라고 했대요. 다 풀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것도 넘어가고 풀어서 틀렸어요. 그래서 채점을 해주잖아요. 네네네. 채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건 당연하게 지우기만 합니다. 네? 지우고 맞는 건 동그라미 친 거지. 맞는 건 동그라미 치고 치고, 틀린 건 틀렸다고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답을 지운 거지. 답을 치고. 그리고 이제 한글을 다 풀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 60% 정도를 해결했대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다시 책 주고 그대로 틀린 거 이게 아니 동그라미 안 된 거, 아 동그라미 안 된 거. 걸 다시 풀리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한 20%가 해결이 되더래요. 아 그중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60% 틀린 거 그럼 40% 중에 20%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 80%가 된 거야. 그래서 그제 또 딱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책을 줬대요. 그리고 나서 했더니 10%가 또 해결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90% 해결해서 스톱을 했대요. 다 그러네요. 네. 아니 된 거라도 네네네. 얘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 책을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하면 음. 그 어쨌든 간에 이제 90%만 해도 충분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애가 처음에 이제 60% 정도를 맞췄을 때 20% 정도를 자기 스스로 더 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은 애들한테 이제 물론 이제 애가 이제 너무 궁금하고 이런 것들은 같이 이제 뭐 고민하고 이런 건 되게 좋은 거죠.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가지고 털렸고 윽박 지르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지. 음. 이었고 그냥 애들은 자기가 이제 풀고 그 다음에 또 실력이 늘는 걸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취를 해나가는 거죠. 아, 자 그랬는데 또 보면 얘가 이 책을 풀었다가 그 다음 단계 넘어왔어요. 네네네. 근데 40%밖에 못 풀었어. 네. 응? 그럼 그러면은 치우고? 아니죠. 그럼 쉬어야 돼. 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책을 쉬어야 돼. 이거는 40%는 이제 뭔가면 또 다시 이제 앞에 끌려야 되는 거지. 교과, 연산, 도형, 독해를 해야 되는 독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발달이 되면은 이게 이제 40%가 아니라 이제 60%. 그렇죠. 또 네, 다시 그렇죠. 40%. 그렇게 이렇게 되는데 40% 됐는데 그거 아니야. 아. 그거는 이제 아니고 그거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력을 쉬어야 되는 거죠. 사고를 쑤시고 다시 기초적인 것들, 그렇죠. 기본적인 자기 것들을 잡아줘야 학년을 된다는 이렇게 거네요. 쭉쭉 하고 밑에 걸 하고 다시 넘어가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면, 그러니까 절대로 그 뭐죠?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가르칠 네네. 필요가 없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하면 실제로 이제 이것만 지키면 학원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그래요. 학원 안 보내는 것보다 학원에서 잘못 가르치면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고력 수학은 실제로 이 문제가 어디 쓸 거라는 거지. 그 문제를 배우고 외워서 쓸 데 하나도 없어요. 생각을 키우는 용도로 해야 되는 거지.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결국에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그 시간을 충분히 주는 데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네.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말고 내가 충분히 시간적으로 생각할 그렇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선택하는 방법들은 낮은 단계를 해라. 낮은 단계. 네. 그러니까 특히나 다른 것들은 몰라도 얘는 더 특히나 그래요. 네, 사고력수학 교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낯선 문제를 자꾸 생각하고 해결하고 도전하는 이것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뭔가를 이게 배우고 익힐 이유는 없다는 거지. 네네. 낮은 단계를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큰 포인트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가르칠 수도 있을까? 가르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스스로 풀게 할 수 있는 여건들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 너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처음에 한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을 권해주고 그리고 한번 쭉 풀었을 때 틀린 게 있다면 맞은 건 동그라미 쳐주고 틀린 게 있다면 그것만 지워서 다시 한번 풀게 했을 때 틀린 것들만 다시 풀게 하고 그리고 그 중에 다시 또 모르는 게 있다면 한 번 더 풀고 단계를 올라갔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면 다시 연산, 도형, 독해 이걸 충분히 닦아주고 다시 다음 단계 도전 그렇죠. 그리고 가르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학원보다 낫다. 자, 그 다음에 네. 꼭 한 가지 절대로 100점 맞게 할 생각하지 마라. 사고력수학은. 그러니까 90%면 된다. 90%면 된다. 그리고 10%는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 그거 쓸데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자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네. 저는 이 사고력수학에서 100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서울교대 문제를 이게 100점을 만드는 애는 정말 천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천재라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라고 하면 100점 맞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전하고 그다음에 지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풀 수 있는 것들은 다음에 풀면은 이제 해결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이 100점 맞기 위해서 애들을 뭐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을 또 계속 풀고 이러지 말고. 엇박 지르면 안 된다는 거지. 네네네. 엇박 지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충분히 시간을 주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잖아요. 시간을 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간도 사실은 이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시간을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1분 동안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네네네. 문제가 답이 안 주어지면 그냥 몰라라고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바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죠. 저 못 풀어요라고 네, 포기해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것도 바꿔야 되는 건데 그게 사고력사기 또 하나의 목적이 크게. 네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근데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대표님 팡세 소개만 좀 해주시고. 팡세는 네네. 여기 팡세는 지금 12월 목표를 12월 출간을 목표로 12월 출간에 사실은 이렇게 한 3단계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해요. 네네네. S하고 P하고 A. A. 그럼 12권 정도. 12권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목표로 지금 진행이 목표로 되네요. 진행되고 있고 그 이후로 이제 매달 또는 2달에 한 번씩 계속 한 단계가 네네. 이렇게 더 나오는 형태로 할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완간이 목표.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그 어찌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게 너무 좀 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긴 한데 네네네네. 규칙, 유추, 유비추론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카운팅. 카운팅. 카운팅이 경우에서 세는 거예요. 네네네. 빠짐없이 세는 것. 실제로 이제 사고력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추론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렇죠. 예, 그 추론, 소재들. 추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이제 추론과 카운팅 네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연습시키는 최고로 쉽고 재밌게. 쉽고 재밌게. 네. 과연 그럴지는 제가 어려운 책은 잘 쓰는데. 제가 봤는데 쉽고 재밌습니다. 그래요. 쉽고 재밌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일일이 그 질문들을 다 체크 못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다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1년 후가 아니라 대표님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듭니다. 그러려면 이원희 PD님이 중간중간 한 번씩 쉬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시투엠 다음 공부 일정 소개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시투엠 지금 페이지 보시듯이 오늘 수학 토끼 공동구매가 오픈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큐보이드 두 번째 공동구매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기다리시죠. 겨울방학 준비하시기 전에 플라토 공동구매도 11월 9일 날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머긴스 빙고 폴리스케어도 11월 20일 날 공동구매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 12월 2일 날 많이들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수학적으로 수학의 핵심 지점들을 어려워하는 펜터미너턴 그리고 큐브 빌드 요 시리즈 공동구매가 오픈이 됩니다. 많이들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하나 더 다음 주 수라방 우리 그 지금 촬영해 주고 계시는 우리 박성미 선생님께서 다음 주제는 우리 아이들 꼭 막히는 문제 유형 해법 찾기 요 주제로 우리 대치동 강사 박성미 선생님께서 다음 주 수라방을 또 진행해 주실 거고요. 오늘 자리를 비운 우리 이원희 멘토님도 다음 주에는 찾아뵐 겁니다. 오늘 저는 땜빵을 한번 제대로 했고요. 그래서 아마 11월 공동구매 방송은 저도 좀 쉬는 걸로 이렇게 저도 한번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학 교육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개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 대표님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면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말 같은 거 너무 못해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